안녕하세요. 올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전기 모터사이클용 3단 변속기, 그 변속기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동작 구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현재 이 상태는 어느 정도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베어링 같은 것도 삽입하고 샤프트와 기어를 이렇게 조립하거나 또 이런 캐리어에 이런 위성 기어들을 이런 식으로 조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 있는 이 부분이 캠축이고요. 여기 있는 이 4개의 부품이 서포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캠축과 이 서포트는 그 여기에 있는 이 스프링을 통해서 항상 원위치로 복귀되는 자가 정렬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보시면 이렇게 축소되거나 원위치로 돌아오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축소되었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캠축과 이 서포트 부품이 이 샤프트 내부로 이렇게 삽입이 되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회전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어를 잡아주는 폴에 해당되는데, 이 폴이 이렇게 내부로 삽입되었을 때 기어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폴이 기어에 의해서 돌출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홈이 맞춰진다면 당연히 폴의 위치가 이렇게 돌출될 수 있겠죠. 서포트와 이 폴이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가 맞으면 기어가 걸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서포트 위치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폴이 더 이상 기어를 잡아줄 수가 없겠죠. 폴을 일치시키면 폴이 돌출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럴 때 이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어를 물어주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이 기어는 회전하면서 폴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요. 강한 힘으로 밀어 넣겠지만 이 서포트에 의해서 폴이 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캠의 구조상 강제적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 폴이 이탈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물려있을 때 회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캠축을 회전시키면 강제적으로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이 구조로 인해서 폴과 이 서포트들이 서로 자유롭게 동작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마모가 일어나거나 파손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조립하는 과정에서 정밀도가 좀 부족하거나 손을 봐야 되는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립하는 난이도가 좀 높더라고요. 어쨌든 조립을 해서 완성을 했고, 이쪽이 채널 부위입니다. 이 채널이, 이 상태는 1단입니다. 그리고 170도를 회전을 하면 2단이 돼요. 이 상태가 2단입니다. 그리고 또 170도를 회전하면 이 상태가 3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채널과 이 내부에 있는 캠샤프트 그리고 메인 샤프트가 5.5대 1의 감소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게 채널이 상당히 부드럽게 회전을 합니다. 이 채널을 돌리면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흔한 일이 아니고 그 과정이 지금처럼요. 이것은 내부에 있는 스프링이 강제적으로 회전시키고 자가 정렬을 하는 과정에서 딸깍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스프라켓, 실제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것이 변속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구조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스프라켓을 장착한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 스프라켓의 속도를 보시면 조금 느린 거죠. 그러다가 이 채널을 170도 회전하면 2단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스프라켓이 약간 빨라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다가 3단으로 변경을 또 하면 속도가 빨라진 게 느껴지시죠? 사실 제가 전기 자전거의 통합 드라이브에 처음에 그 설계를 했어요. 전기 자전거를 사람이 페달을 밟으면서 전진을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기어박스는 이 변속이, 특히 언덕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밟는 과정에서는 변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기어박스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는 제가 페달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늘 변속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걸 돌리면 변속이 돼야 되겠죠. 부드럽게 변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상한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회전을 계속하는 와중에 변속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을 돌려도 부품의 이 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변속, 그러니까 채널을 회전시켜도 변속이 부드럽게 되고 어떤 트러블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아요. 서포터가 스프링과의 그 조화를 통해서 링크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변속에 이것을 적용할 때 사람이 페달링을 하더라도 이런 자연스러운 변속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지금 보이시면 알겠지만 변속이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실제 이 사이즈의 기어박스는 개발하려고 하는 전기 모터 사이클의 기어박스와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손에 잡히는 구조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장착했을 때 부피를 별로 차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두 가지의 표가 있습니다. 왼쪽은 변속기가 있을 때의 수치표이고 오른쪽은 변속기가 없을 때의 수치표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10kW의 모터를 적용했을 때 수치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먼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 가지 관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속기가 없는 전기 모터 사이클의 경우에는 고정된 감속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터에서 나오는 토크도 180Nm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3단 변속기가 장착되면 1단의 경우에는 감속비가 1대 11 정도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토크가 330이 넘는 이런 강력한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급경사를 등판할 때 강력한 주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효율 구간입니다. 변속기가 없는 이 부주에서는 60km에서 85km 이 부근에서 가장 효율이 좋고 저속이나 고속에서는 효율이 나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변속기가 있으면 저속 구간과 이 고속 구간에서도 효율이 좋은 RPM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터리 효율이 5%에서 1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이가 무엇이냐면 최고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1대 6이라는 감속비 때문에 변속기가 없는 경우 100km 부근에서 대략 5000rpm이 회전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근에서 토크와 RPM 이 상관관계에 따라서 최고 속도의 한계에 근접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변속기가 있으면 3단 기어에서 1대 3.9의 이 낮은 감속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모터의 회전수가 4000 부근일 때 125km의 속도에 근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크도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출력의 관점에서 이 높은 출력을 이 125km라는 고속에서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크, 그리고 효율, 그 다음에 최고 속도 이 세 가지에서 변속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명확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5kW의 모터를 장착한 변속기가 없는 경우의 비교입니다. 15kW의 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토크가 10kW보다 셉니다. 그래서 감속을 1대 5 정도로 했을 때 240 정도의 토크를 발생시켜요. 그렇다 하더라도 변속기가 있는 10kW보다 토크가 현저하게 낮죠. 그리고 당연히 모터를 아무리 큰 모터를 장착하더라도 이 효율이 특정 구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효율이 나쁜 것이 공통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서 여기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여기 회전되는 속도를 보면 이렇게 1단, 2단, 3단 변속되는 게 보이시죠? 2단, 1단, 2단, 3단, 2단, 1단, 2단, 3단. 일단 그래서 지금 이게 토크가 강하게 걸리지는 않은 상태지만 변속할 때 이 채널이 아주 부드럽게 회전이 되고
변속 내부에서 어떤 트러블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예요. 매우 부드럽게 변속이 됩니다.